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토니볼 크보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6월 25일 경기 분석하기 전에 오늘은 참고로 뭐 5경기를 다 알아볼 텐데 제가 6월 이후부터 크보 편을 좀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만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가 6월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잘 맞을 때는 잘 맞다가 또 제 그저께 같은 케이스는 또 우르르르 틀렸죠. 네, 보시면은 뭐 어제 같은 케이스도 8개 중에 뭐 3개 맞고 네, 5개가 틀렸는데 보시면은 뭐 두산 마인성 두산은 뭐 계속 이틀 연속 한 1점 차이로 역전패를 당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뭐 롯데 일반승, 한화 일반승 좀 이런 쪽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틀린 경기들이 왜 틀렸을까라고 좀 복기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토니볼 컨텐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선발로 전향을 해서 이제 투구 케이스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등장한 용병, 신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케이스는 투구 케이스 하나 갖다가도 판단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뭐 어저께 같은 케이스 제가 이제 요 파란색 칠한 게 같은 케이스인데요. 투구 케이스가 상당히 없는 투수가 투수의 팀이 승리 사이드로 이렇게 토니볼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틀렸어요. 보면은 뭐 미란다도 투구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틀렸고 프랑코도 마찬가지고 킹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은 김민규도 마찬가지고 어, 네, 뭐 조용우 마찬가지고요. 뭐 이민호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투구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경기 또는 뭐 한 경기 두 경기 정도 되게 잘 던져서 머신러닝에 분석을 해서 이 친구한테 좋은 점수를 줘서 그 팀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경기들이 대부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토니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경기도 많이 선별을 해야지 저도 좀 재밌고 구독자분들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4경기 있으면은 뭐 7개, 8개 이렇게 선별을 했었었는데 요런 케이스들은 네, 앞으로는 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은 제가 보면서 좀 패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 케이스를 조금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야간 경기 있는 날은 야간만 따로 뽑아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냥 당분간은 주간 야간 한번 섞어갖고 많은 투구 케이스를 갖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 와르르르 반타작도 못하다 보니까 좀 뭐가 문제일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었고 이렇게 투구 케이스가 워낙에 없는 그 팀 선발이 네, 승리 사이드 잡힌 경기들이 다 문제가 발생됐구나. 뭐 요렇게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과감하게 패스도 때릴 테니까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6월 25일 두산 대 롯데의 경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은 로켓 선수 그리고 롯데는 스트레일리 선수 네, 이렇게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첫 번째로 두산과 롯데의 경기인데 뭐 두산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뭐 최근 5경기 중에 네, 1승만 거뒀고 박건우가 빠진 게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응집력 있게 빵빵 잘 터져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요새 빈타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도 뭐 5경기 중에 2경기만 승리를 했고 뭐 롯데는 항상 꾸준합니다. 네, 꾸준하게 네, 잘 못하죠. 네. 그리고 롯데는 잘 모르겠어요. 롯데는 터질 때는 또 무섭게 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의 선발 투수인 로켓. 네, 로켓은 네, 다행히 투구 케이스가 2개 이상은 나왔네요. 그리고 길게 던졌고 자책점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승리를 거뒀고요. 뭐 투구 내용들은 2경기밖에 없지만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일리 롯데의 에이스인데 두산을 만나면은 좀 유독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 6실점, 4실점, 70점
최근 5경기 중에 3패 했고요. 뭐 두산 만났었을 때는 조금은 좀 에이스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경기력을 공격력을 갖고서 머신러닝 돌려보니까 두 팀 다 승리한다라고는 나오네요. 근데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뭐 안타 8개, 10개. 뭐 특히 두산 경기력, 두산의 공격력이 뭐 점수가 3.6점밖에 안 나오는데도 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의 상대 전적 경기력을 보면은요. 로켓은 승리하고 스트레일리는 패전하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그쵸? 스트레일리가 두산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이 있었네요. 그리고 불펜은 뭐 두산이 조금 나을 텐데, 네, 소진 현황을 보면은 두산은 네, 많이 썼어요. 불펜을 네, 키움이랑 한 점 차 승부 막 이렇게 갔었었기 때문에, 자, 뭐 어제도 보면은 뭐 윤명준, 박치국, 홍건희, 윤명준, 박치국, 예, 이렇게 되면은 윤명준이랑 박치국은 3연투가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로켓 선수가 최대한 좀 길게 던져줘야지 네,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가 아니라 롯데죠. 롯데는 뭐 필승조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불펜은 조금 더 롯데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스트레일리 선수가 워낙에 두산에 약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 숫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과 롯데의 경기는요. 네, TBS 값이 두산이 7점, 롯데가 2점 이렇게 돼서 값 차이가 조금 나고, 뭐 로켓도 뭐 2경기 이상 던졌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 뭐 두산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이 있었었기 때문에 요거 두산 일반승, 이게 두산 일반승, 두산 1.5 마인승을 지금 계속 가갖고 지금 계속 털리고 있거든요. 약간 좀 뭐 토니볼 느바편 보다 보면은 약간은 좀 토니볼 머신러닝이 좀 브루클린 바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야구에서는 약간 두산 바 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올라오고 LG에서는 차우찬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복귀에서 털리는 거는 국룰인데 숫자는 또 어떻게 나올까 또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대구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은 최근에 5경기 중에 4승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야, 점수를 3점밖에 못 뽑았는데도 네, 보면은 꾸역꾸역 승리를 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잔루가 많나요? 잔루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삼진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네요.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뭐 스윙을 해서 그런지, 근데 뭐 삼성 최근 뭐 결과들은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거의 1, 2위 팀이 맞붙는 거네요. 요번 주말 3연전은. 자, LG는 지금 쓱한테 네, 2연패를 당했고요. 최근 5경기 중에 네, 3승 거뒀습니다. 그리고 LG가 최근에 좀 빠다가 좀 상당히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팀 선발 투수인 자, 우리 백정현 선수는 LG를 상대로 어떤 투구를 던졌냐면은 3승 2패입니다. 3승 2패인데 잘 던지는 날은 잘 던지고 못 던지는 날은 와르르르르 털렸습니다. 네. 홈런을 많이 맞았나요? 네. 그렇네요. 네, 막 홈런을 LG 상대로는 홈런을 좀 많이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네요. 백정현 선수가 조금은 좀 LG를 상대로는 잘 털리는 것 같고, 자, 우리 삼성 출신의 차우차는 삼성을 상대로 2020년에는 던진 적이 없어요. 네, 2019년 마지막으로 3번 나와서 1승 1패 했었고, 자책점. 차우찬도 그렇게 LG 상대로는 삼성 상대로는 친정 상대로는 그렇게 뭐 투구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왠지 둘 다 패전 경기력 뜰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공격력 스탯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공격력 갖고 있다 나옵니다. 뭐 안타를 10개씩 때리고 점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뭐 공격력 부분에서는 두 팀 다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선발 투수의 경기력은 보면은 백정현 선수는 패전하는 경기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LG 사이드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차우찬 선수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잘 던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도 듭니다. 차우찬 선수 잠시만요. 제가 차우찬 선수 최근 5경기 한번 볼게요. 네. 차우찬 선수 최근 5경기 보니까요. 차우찬 선수 돌아왔네요. 저는 차우찬 선수가 계속 못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니까 2020년 7월 24일 마지막 피칭을 하고 2021년 거의 1년 만에 6월 6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날 돌아와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날은 두산을 상대로는 좀 졌는데도 뭐 잘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또 차우찬, 또 미쿠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LG 팬이 아니다 보니까 차우찬 선수가 그냥 계속 장기 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왔네요. 그것도 진작에 돌아왔네요. 네. 자, 다시 이제 불펜 쪽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은 두 팀 다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팀 다 불펜은 상당히 좋고 오히려 LG가 투수 소모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은 뭐 오승환, 우규민 다 나왔고요. 최지광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규민, 최지광, 우규민은 수요일만 나왔고 그럼 우규민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오승환도 이렇게 되면 3연투가 되네요. 그러면은 최지광 정도만 좀 할 것 같고 LG는 LG는 여기 보시면은 정우영 나왔고 고우석은 뭐 안 던졌기 때문에 불펜 쪽은 그나마 LG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백정현 선수는 패전하는 경기력이고 빠따들은 둘 다 충분히 승리하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LG 쪽이 5.5점 TBS 값이 5.5점으로 이렇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4.5점 차이가 나서 자, 이거는 제 생각엔 LG가 정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LG 일반승 LG 마이너스 1.5 마hen승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구 케이스가 얼마 없는 거는 좀 패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기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브리검이 나오고요. 기아는 이민호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키움의 최근에는요 다시 넥센으로 돌아왔습니다. 넥센으로 돌아왔는데 승리만 넥센이고 점수나 안타는 넥센은 아닙니다. 5경기 중에 4승 거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기아는 최근 5경기 중에 1승만 거뒀습니다. 이것도 KT를 상대로 정말 그냥 운 좋게 운 좋게 그냥 승리를 했었던 것 같고 어제도 살짝 이길 뻔했습니다. 막판에 KT가 폭발하면서 6대3으로 KT가 승리를 가져가고 기아가 패배했죠. 자, 그러면 이제 홈팀 선발 투수인 브리검 선수는 기아를 상대로 별로 안 좋았네요. 2승 2패 정도인데 원래는 잘 던졌었다가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에는 좀 이렇게 좀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자, 그리고 이민우 선수는 그렇게 길게 던지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길게 던지던 선수는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은 잘 던진 것 같기도 한데 토니볼 머신러닝 항상 돌려보면은 불펜 투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그렇게 그 승리 사이드를 잘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우 선수는 노디시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공격력 스탯을 정리해 보면은요 키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안타 10개에 점수 5.8점 정도 뽑고요. 선발 투수 경기력은 보시면은 두 선수 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불펜은 키움 조상우가 2원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아마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볼게요. 불펜에 대해서는 어디가 좀 더 안정적인지 보면은 네, 조상우라든지 뭐 김성민, 조상우, 김성민은 못 나올 것 같고 김태훈이라든지 뭐 오주원 이런 선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박준표, 박진태, 여기는 뭐 정혜영, 장현식은 네,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키움과 기아의 경기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 대 기아의 경기는요. 뭐 선발 투수는 둘 다 노디 시전 처리가 됐고 그리고 홈팀 경기력만 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TBS 값은 5점 대 2.5점. 네, 요거 키움 당연히 정배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움 일반승, 키움 마이너스 1.5 마헨승. 뭐 아직 뭐 배당이나 뭐 조건값 나오진 않았지만 다 이런 식으로 정배가 나올 것 같고 정배팀 쪽으로만 다 정배의 일반승에 마헨승 네, 이렇게 되게 평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화 대 KT의 경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는 최근 5경기 중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 한화 경기에서 깨달음을 좀 얻었죠. 네, 이렇게 투구 케이스가 없는 걸 갖고서는 승리 사이드를 잡으면 절대 안 되겠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는 최근 5경기 중에 4승 거뒀고요. 뭐 안타나 득점 뭐 안정적으로 잘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기아 선발이 누구였길래 삼진을 13개나 먹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시환 선수는 그냥 KT를 상대로는 상당히 꾸준했네요. 꾸준하게 다 패배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요날 빼놓고는 뭐 좀 이날은 와르르 무너진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뭐 그렇게 자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뭐 타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KT의 쿠에바스. 네. 쿠에바스 참 용병 같지 않은 용병인데 그래도 한화를 상대로 꾸역꾸역 잘 승리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쿠에바스는 뭐 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했는데 뭐 득점 화력 지원을 잘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최근 공격력만 보면은요. 네, KT만 승리하는 공격력 갖고 있고요. 4점 정도 뽑고 안타는 7개. 그리고 뭐 홈런은 둘 다 비슷하고요. 타율이 2할 3푼 4리, 한화 타율 1할 7푼 7리입니다. 네, 한화는 뭐 공격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력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쿠에바스만 승리하는 경기력 갖고 있습니다. 네, 장시환 선수한테는 패전은 주진 않고 그냥 노디시전 처리 정도만 준 것 같습니다. 자, KT와 한화의 불펜. 네, 이거는 불펜 소진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화는 뭐 윤호솔, 킹홈, 김범수, 윤호솔, 강재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우람 빼놓고는 네, 필승조는 아무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너무 많이 던졌네요. 이날 킹홈이 일찍 내려가면서 김범수가 너무 많이 던졌고 강재민도 40개 가까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KT는 네, 김재윤, 주건. 김재윤 주건은 KT도 이렇게 되면 필승조는 둘 다 가동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경기 숫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에바스 선수만 승리하는 경기력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KT만 공격력에서도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TBS 값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10점 대 0.5. 네, 이거는 뭐 그냥 KT 일반승 KT 마이너스 1.5 마hen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왔습니다. NC 대 SSG고요. 신민혁 대 신재영 선수. 네, 이렇게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NC는 최근 5경기 중에 롯데를 상대로만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고요. 네, 이렇게 2승만 거뒀고, 그래도 득점을 꾸준히 잘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SSG는 최근에 4승 거뒀습니다. 그리고 안타도 많이 때리고 화력도 다시 좀 터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신민혁 선수는 NC의 신민혁 선수는 SSG를 상대로 2승을 거뒀고요. 볼게요. 잘 던졌네요. 보면은 최근에 그냥 이닝이 많지가 않았었고 길게 던졌었을 땐 그래도 최근에 한 경기 나와서 승리를 잘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재영 선수. 네, 신재영 선수 저 약간 이게 누구지 했는데 예전에 키움에 있던 선수, 넥센에 있던 선수였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잘 던졌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SSG에 합류를 했고 최근 5경기 보면은 이렇게 이닝이 길진 않습니다. 네. 이닝이 안 길면은 신재영 선수한테는 승리 사이드를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자, 화력은 두 팀 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SSG가 화력이 좋아 보여도 타율이 2할 5푼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점수는 둘 다 5점대, 안타는 8개, 9개 정도 뽑는 것 같고요. 선구하는 SSG가 좀 더 좋고 두 팀 다 공격력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발 투수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은요. SSG 신재영 선수는 패전하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신민혁 선수, 신민혁 선수 WHIP는 1.29, 자책점 ERA는 좀 낮은 편은 아닌데 WHIP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펜은 그냥 소진 현황을 볼게요. 불펜 소진 현황은 자, 원종현 19개, 이용찬 19개, 그리고 원종현은 3연투는 아니네요. NC는 필승조 다 가동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SG는 김택형, 서진용은 3연투가 됐습니다. 김택형도 3연투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NC 쪽 불펜 상황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기 숫자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SSG 요 경기인데요. 보시면은 신재영 선수는 패배하는 경기력이다 라고 나오고 두 팀 다 공격력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TBS 값이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요, NC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6월 25일 경기는요, 10경기가 아니라 5경기 다 투구 케이스라든지 분석이 나왔는데 투구 케이스가 이렇게 이전처럼 단 하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은 투구 케이스들이 좀 나와갖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어제나 그저께보다는 성적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렇게 다 그냥 정배 사이드 쪽으로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두산 일반승 마인승, LG 일반승 마인승, 키움 일반승 마인승, KT 일반승 마인승, 그리고 NC는 일반승까지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의 자유이고 선택이고요. 경기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소액으로만 재미로만 즐겨주시는 부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